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웨비나 진행을 맡게 된 전산실 사람들 운영자 남문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산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우리 조 대리님이고요. 바이오 업계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서비스 업계에서 그 전산관리자 팀장님을 맡고 있는 우리 최 팀장님 모시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번 웨비나 같은 컨텐츠는 아주 옛날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마침 이번에 SAP 코리아랑 얘기가 잘 돼서 이렇게 1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에도 언급을 할 텐데 평소에 그 궁금하셨던 것들이 있으면 질문 같은 거 URL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다 많이 질문을 남겨주세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업무를 하는데 이런 방향이 어떤다든가. 그리고 오늘 좀 광범위한 걸 다루지만 좀 세세한 것들 궁금하면 남겨주시면 만약에 이제 굳이 나중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제작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공지사항 같은 걸로 피드백을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전산관리자로 살아남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주제 이제 타이틀 좀 갖고 나왔는데요. 일단 저희 하는 일을 좀 정의를 내리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흔히 말하면 전산관리자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들끼리, 그러니까 흔히 오프라인에서 이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면 IT에 I만 들어가도 다 우리 일.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핸드폰도 우리 일이요, 엑셀도 우리 일이요, 그 파워포인트도 우리 일이요 라는 게 있죠. 근데 그것들이 우리 일은 맞긴 한데 그 전산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좀 해주는, 우리 본업은 사실 그게 아니죠. 크게 나누면 우리는 저는 사실 이렇게 누가 말을 갖고 전산 일이 뭐라고 하면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대답을 하거든요. 뭐냐면 회사의 IT, 인프라, 환경을 정확히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IP 헬프데스크, 그러니까 내부 고객 지원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다루냐면 우리가 일하면서 항상 첫 번째 항목은 너무 자연스럽게 무시당하고,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걸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쉽게도 그 엑셀을 10분 만에 고쳐주는지 1시간 만에 고쳐주는지 핸드폰을 뭐 봐준다든지. 개인 PC를 봐준다든지. 그건 좀 근데 뭐 아까도 우리끼리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PC 막 개인 PC를 들고 와서 고쳐달라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뭐 저도 이렇게 관리자 일을 하다 보면 남 관리자님 말씀대로 그런 걸 다 동의는 하는데 그 뭐 헬프데스크나 뭐 이런 것도 뭐 전 다 동의합니다. 물론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뭐 IT 전산 관리자니까 전사적인 부서고 다 이해는 하지만 그 뭐 사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저희 뭐 이제 2020년, 2021년 뭐 일론 머스크도 뭐 로켓을 쏴서 원격으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시대에 AI도 나오고 RPA도 있는데 이건 뭐 사람이 발전을 못해서 아직도 핸드폰을 봐달라니 내 개인 PC를 가져와서 봐달라니 이런 거는 좀 이제는 좀 자기의 그로스업을 좀 따로 해서 전산관리자를 좀 안 찾고 좀 우리가 전산관리자가 스스로 좀 진정성 있고 회사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 역할을 충실할 수 있는 일에 좀 몰입하게 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 대 사람으로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IT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할 때 협조를 이끌어내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 개인적인 업무나 예를 들면 사장님이 핸드폰 봐달라는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능력 없으시고 팀장님이 해달라는데 저는 애플만 써서 안드로이드는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럼 뭐 다른 팀에서 예를 들면 설계팀 팀장님이 핸드폰 좀만 이거 나 모르겠는데 이거 안 된다 좀 봐줘야 했는데 그거 안 봐줬다고 나중에 예를 들면 회사 그룹웨어를 바꾼다든가 뭐 ERP 신규 도입을 하면 절대 안 도와주잖아. 그렇죠. 완전 척 한 번 지으면 그냥
그 후로는 뭐 서로 그냥 뭐 아니, 진짜 경험담인데 저는 되게 잘 도와주는 편이었는데 그렇게 잘 도와줘도 뭐 예를 들면 회사 시스템을 가지고 부서 간에 영화 공유한 걸 막았더니 적이 돼가지고 뭐 그다음부터 무슨 라이센스 서버라는 거 도입했는데요. 그거 도입하고 나서 라이센스 좀 비용을 아끼겠다고 이게 네트워크 방식으로 예를 들면 18카피면 누가 접속하면 누가 이제 회수될 때까지 못 쓰고 이런 건데 네트워크 라이센스. 근데 그걸 그냥 더 사달라고 그냥 우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협조가 잘 됐으면 좀 시간대 맞춰갖고 잘 돌렸을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걸 왜 저희가 언급하냐면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 평가를 받을 기준이 아까 말한 그 제일 중요한 그 뭐 IT 인프라 환경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버 네트워크 뭐 각종 뭐 스팬 장비라든가 이 IP 장비 그 원활하게 운영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게 운영된다는 거는 또 일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눈에 보여주는 게 그런 거래 갖고 평가 1순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제가 다른 관리자분들 만나면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하찮은 일로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 연말에 인사과에 그거 안 해줬다고 평가를 심하게 받는 경우가 페널티 받는 경우가 거의 그거이기 때문에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우리의 본업 뭐 회사 IT 인프라 그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한 가지 팁인데 저 아는 분들은 다 잘 써먹고 있어요. 팁인데 이것들을 이제 좀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자기가 하는 일을 어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상하게 우리 그냥 다 공대 출신이라서 그런지 일을 하고 표현을 안 해갖고 뭐 예를 들면 밤새 뚝딱뚝딱 고쳐놓고 다 착해. 일단 사람들이 다 착해. 다 착해가지고 보고를 안 해. 보고를 안 해. 도와줘야 돼. 그 마음이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힘들어도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해주는 거고 사실은. 그래가지고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그게 있어요. 서버 점검은 일부러 새벽 2시에요. 저희 회사, 제가 그 당시 다니던 회사는 저녁 9시면 다 퇴근하거든요. 그러면 한 10시에 해도 돼요. 10시에 하려면 1시간 뚝딱뚝딱 하고 12시 안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 잘 수 있는데 일부러 새벽 2시 그런 거 할 때 이제 우리 그런 때 있잖아요. 휴가, 뭐 명절 연휴 길게 꼈을 때. 그럴 때 이제 보통 직원들 첫날 보통 일찍 가잖아요. 점심 끝나고 가든지 뭐 그런 회사 있겠지만 그 이제 우리는 그때 또 남아가지고 좋은 회사는 또 이렇게 좀 더 좀 하는 모습 그런 거 좀 보여주고. 맞아요. 그 진짜 좋은 말씀했는데 그때 일부러 좀 늦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상 없는지 한번 점검하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남들 이제 점심 먹고 퇴근할 때 좀 아쉽지만 2-3시간 더 버티고 서버 한번 보고 가겠다. 그런 마음. 그게 진짜 중요하더라고. 저희도 지금 현재 저희 업종에서 실예로도 휴가 기간에 작업을 다 잡아요. 사실 저희가 그치. 뭔가 업무를 하려면 사람들이 다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어필을 그 휴가 기간에 남들 쉴 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새벽 2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새벽 2시에 일하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보고를 해야 돼. 보고서를 쓸 때 나 윈도우 서버 재부팅 했음 이게 아니라 일단 윈도우 서버를 패치를 했을 거 아니야. 뭐라도 패치를 했으면 보안을 향상시켰다 라는 단어를 꼭 쓰고 그리고 나서 재부팅을 했으니까 메모리 이제 다 초기화되고 하니까 시스의 성능이 좀 올라갔으니까 시스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점검 이런 단어를 써서 꼭 보고 메일을 그 시간에 맞아. 그 시간에 보내놓고 받는 사람이 그 시간을 딱 볼 수 있게. 그리고 참조를 최대한 많이 걸어야죠. 우리 팀장님하고 그 임원까지 다 걸어놓고 참조를 걸어. 보고서까지 쓰는 거야 그 시간. 그리고 나서 귀찮게. 그리고 이거를 해석하는 거야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단발성이 아니라 뭐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이 쟤는 PC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쟤는 회사에 일단 최소 서버를 저런 식으로 케어를 해주는 사람. 그리고 이걸 또 응용해서 네트워크 장비도 뭐 조금 불편하겠지만 사람들 없을 때가 아니라 있을 때도 한번 잠깐 뭐 이렇게 좀 꺼준다든가 뭐
참 이런 얘기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가 또 있냐면 이게 항상 상대적인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이게 우리 전산 관리자들도 뭔가 이 일을 하면서 내일만 하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좀 이렇게 상대적이고 또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내가 일한 것들을 문서화도 시키고 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랄까? 그런 단어 선택 그런 것들을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코로나로 한창 이슈되는 단어가 또 있잖아요. 회사 내에서 BCP 또 있잖아요. 업무 연속성 뭐 유지 관리 계획 뭐 이런 것도 사실 이게 옛날에도 있었어. 우리 옛날에 뭐 장애 관리 대비 뭐 이렇게 백업 계획 뭐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근데 시대가 이제 흘러서 이런 것들도 이슈 단어로 튀어나오니까 우리가 사실 서버 점검하는 것도 다 그런 맥락 아닙니까? 사실은 뭐 업무 연속성 유지 관리 계획을 위해서 제가 이때 뭐 서버 관리를 했습니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어떤 시대적인 그 단어를 딱 듣고 우리도 이런 걸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마 담당자분들도 직원들이 바라보는 인식이 많이 개선될 거예요. 네. 전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전산관리자분들. 네. 그리고 IT 내부 고객 IT 지원은 숙명이죠. 전산 관리자라면 그치. 숙명일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내부 고객한테는 한없이 의리니까. 근데 뭐 그게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좋게 생각하는 게 우리는 검색해갖고 진짜 10분 만에 고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맞아요. 한참 1시간 걸리고 2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10분 걸리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착한 마음으로 좀 바라봐갖고 그리고 또 도와줄 이게 필요가 있어. 경영자분들도 진짜 뭐 우리 저기 조대리님 이제 뭐 프로젝트 또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또 그런 거 할 때도 물론 이제 관심이 없죠. 그런 건 뭐 IT가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런 걸 또 이게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좀 이렇게 독려하고 전사 직원들에게 우리가 이제 이런 형식으로 업무를 할 거다. 다들 좀 참여를 해라. 이런 거 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한번 해줘야 돼. 잘못하신 게 저희가 지금 그룹웨어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 안 넣어줘? 보면은 저희 업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전사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너는 그쵸. 니네 IT 부서에서 하는 프로젝트잖아. 니네가 하는데 우리가 그냥 협조해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니네 일 따로 우리 일 따로. 근데 그 하다가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에 I가 들어가면 일단 니네 잘못 이런 경우가 좀 섭섭하긴 하지. 근데 그래도 이해해야 되는 게 그리고 그러다 막 장애라도 한번 터져봐. 그럼 또 찾는다고. 그럼 또 그때 또 찾는다고. 뭐 진짜 일례로 뭐 저만 해도 이제 한 초년생 때 진짜 멋 모르고 여름휴가를 딱 이제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 전화가 오는 거죠. 그 막 전화가 와. 급하대. 처음에는 안 받았어. 느낌이 안 좋아서 안 받았는데 받았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업무 시스템 다 죽었다고. 빨리 와야 된다고. 어떡해. 갔지. 또 휴가를 안 가고. 갔는데 이제 서버실을 문을 딱 여는 순간 갑자기 히터 뜨거운 열기가 갑자기 아니 이게 말이 그래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항온항습기나 뭐 에어컨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한여름에 전기세가 많이 나간다고 그 위에 이제 경영 임원진 중에 한 전무님이 여름이니까 전기세 많이 나가잖아요. 그걸 끄신 거죠. 새벽에 끄셔서 제가 눈치를 채고 소리를 한번 쳤죠. 아니 이걸 누가 껐나요? 했더니 전무님이 갑자기 그 자리에 문 앞에 서 계시다가 조용히 뒤 돌아가지고 자리로 가시더라고요. 그런 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저희도 아니 그건 많이 들어본 얘기라서 이게 팀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관리자님들도 그 오늘 갔는데 에어컨 꺼져 있다고. 맞아요. 이 어떻게 보면 기본 상식인데 그렇죠. 서버실에 열기가 그 대단하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 심지어 우리는 서버실에 에어컨 항온습기 돌다가 물 떨어지잖아. 그것도 치워야 돼. 뭐 수리 기사야. 그것도 고쳐야 돼. 에어컨 막 전화해서 수리 기사 불러서 물 퍼 나르고 뭐 서버실 살려야 되니까. 그나마 서버야 날라가면 재설치하면 되는데 스토리지가 날라가면 아찔하죠. 안 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우리 휴가 반납도 하고 하는데
진짜 이제 엑셀 뭐 이런 거는 좀 이제 그만하고 좀 그런 아. 것들 그래서 뭐 방법 많죠. 뭐 노하우인데 저는 사실 매뉴얼을 되게 잘 만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뭐 물론 제가 쓴 책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 책처럼 매뉴얼을 만들어요. 쓰리샷을 어, 한 장 한 장 다 찍어갖고 아예 그냥 다음 넥스트 버튼까지 네모로 누르십시오 해갖고 뭐 예를 들면 뭐 설치 같은 거 할 때 뭐 보통 이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잡일이라 부르는 뭐 그렇죠. 와서 이거 좀 네. 옛날 CD 있던 시절은 설치해 주세요 하면 우리 뭐 오토캐드 CD 뭐 이런 거 들고 가갖고 설치해 주고 하자는 패키지 같은 거. 네. 근데 그거를 아예 그냥 매뉴얼로 해서 매뉴얼로. 그러니까 한 번 의뢰가 들어온 거는 일단 무조건 만들어. 그렇죠.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일단은 뭐 130번째 매뉴얼 게시판 130번째 글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해보시고 말을 또 예쁘게 해야 돼. 안 되면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중요해. 그런 스탠스 일단은 해보시고 맞아. 제가 정말 쉽게 만들었는데 안 되면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하는데 저 이번에 알았어요. 세코리아에서 그 매뉴얼 만드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돌아가는 걸 좀 봤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가격 슬쩍 물어봤는데 별로 안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매뉴얼 많이 만드시는 분은 한번 들어와서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그 URL 남겨 있으니까. 근데 이게 끝나고 저한테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매뉴얼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매뉴얼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기도 한데 그 진짜 문서화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해. 내가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우리 보통 헬프데스크 해주잖아요. 지원 도와주고. 근데 이거를 사실상 전산관리자들이 이렇게 잘 기록을 안 해.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한 번 갔던 장애 또 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 그 장애가 막 1시간, 막 2시간 걸리는 것도 있어. 그럼 우리는 그 하루 중에 그 2시간을 거기다 빼먹으리는 거야. 근데 그거를 문서화 해가지고 하루하루 도와준 기록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게 수치화가 돼서 내가 하루 중에 얼만큼 이 사람을 도와줬는지 나중에 1년치가 나와요. 그 통계가 잡혀야 돼. 그렇게 수치화를 하고 있는데 수치화를 하면서 업무일지를 쓰잖아요. 업무일지를 쓰면서 조금 가끔 하다가 현타가 오는 게 내가 그 지원을 해준 거는 한두 시간이에요. 근데 막상 글로 쓰면 진짜 뭐 별거 없어. 글로 쓰면 그럴 때 있어. 네. 살붙이는 연습을 해야 돼. 네. 맞아. 연습해야 돼. 그래서 당신이 지금 팀장을 하고 있는 거고 왜냐면 그래서 아직 아니 대리 우리 그렇죠. 솔직히 IT 일 하면서 뭐 이렇게 솔직히 뭐 프로젝트 하거나 뭐 하면은 돈 쓰는 부서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금융진들 보통.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ROI를 솔직히 정확히 측정도 안 돼. 대기업도 ROI 제대로 하는 데 거의 없어요. 그러면 KPI는 우리는 어쨌든 정량적 평가는 좀 힘들고 정성적 평가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 정성 평가에 직원들의 평가도 있다 보니까 우리는 또 도와주는 되는 입장이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평가를 갔을 때 좀 불리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런 걸 좀 문서화하고 좀 매뉴얼하고 SAP 코리아에서 뭐 또 매뉴얼화 이렇게 해주는 또 솔루션이 있다 하니까 저는 그런 거를 만약에 내가 잘 매뉴얼을 잘 못 만들면 그런 거라도 좀 활용해서 좀 그런 스킬을 업하는 게 저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 그 매뉴얼 작성하는 거에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저는 약간 엔지니어 마인드가 아직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문서 작업이나 매뉴얼 작업을 할 때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팁을 주면 회사에서 제일 못하는 예를 들면 뭐 갓 들어온 신입사원 네. 그 시켜봐. 내 매뉴얼 주면서 한번 따라할 수 있냐. 그 사람이 못하면 우리 회사 전부가 못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만들고. 그러니까 제일 못할 것 같은 사람한테 가서 이거 죄송한데 한 번만 해보시면 안 되냐. 약간 내가 꼰대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대리 뭐 이렇게 우리 보통 사원 주임 대리 과장 하잖아요. 그래도 과장급 차장급 이제 올라오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보고서에서 승패가 결정이 난다. 내가 볼 때 보고서를 이제 어떻게 쓰고 밑에 친구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사실 이제 여기 올라오면 그렇게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못한다면 그래도 어떤 뭐 구글링이라도 해서 그런 문서 참고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보는 어떤 그런 노력
걸 좀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문서와 매뉴얼. 진짜 아니 우리 최 팀장님이 되게 굉장히 나이스한 팁을 주신 건데 우리 이 연봉 협상 잘하는 방법이 이게 그 사람들 나 일 잘해요 이거를 좀 어필하는 건데 가장 효율적인 게 문서로 보여주는 게 제일 진짜 엄청 중요해요. 예를 들면 연간 사업 계획서를 잘 만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대표이사가 와. 근데 우리는 사실 뭐 아까도 말했던 다 공대 출신이라서 그런지 막 그래프 놓고 막 좀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이것만 좀만 잘해도 칭찬받고 아우 일 잘한다고 하고 막 진짜 막 뭐 연구 평가할 때 협상할 때도 맞아요. 뭐 되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돼. 근데 이게 안 되면 아까 말한 대로 구글링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렇지. 이렇게 친해지면 돼요. 아니요, 문서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엄청 잘 만들어요. 레이아웃 드릴게요. 네, 아니 진짜 잘 만들어요. 그래갖고 인정하는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솔직히 잘 만드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가끔 보면 진짜 잘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뭐 힘들게 만들었지만 우리 뭐 같은 일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거 소주 한잔 하면 아예 줄게 그러면서 그렇죠. 아예 줘요. 그리고 그렇죠. 대신 중요한 정보 다 지우고 당연히 줘야죠. 받고 가면 그 포맷 그대로 해서 그대로 우리 회사 정보 도입해서 그걸로 보고하면 그리고 매뉴얼도 사실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이 다 몇억 개가 되지는 않잖아요. 이미 만들었던 매뉴얼도 사실 뭐 회사 중요한 정보가 없는 한은 뭐 패키지 설치하는 게 뭐 대비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도 예쁘게 만든 거 있으면 좀 이렇게 좀 달라고 해서 네.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노력도 잘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아셨으니까 자기가 보고하는 문서를 한번 변경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팁을 드리면 만약 이제 그룹웨어를 전자결제를 쓰시는 분들은 전자결제 양식 같은 것도 좀 이쁘게 네.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맞아요. 기존에 있던 게 내가 써도 좀 불편했던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누르자마자 월이 자동으로 떠. 그러니까 6월이면 6월이 자동으로 뜨고 7월이 되면 7월이 자동으로 뜨는데 그게 이제 수신 조금만 그게 기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그룹에 그 기능이 있는데 관리자가 그냥 귀찮아서 아니면 또 몰라서 네. 공부를 안 해서. 맞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휴가 계획서 쓰는데 자동으로 날짜가 딱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진짜 별거 아닌데 그리고 뭐 하면 그리고 또 그 사전에 보고를 먼저 해야지. 맞아요. 내가 불편해서 이런 거 개선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별거 아니거든. 공부해갖고 진짜 한 일주일이면 그거 다 돼요. 그렇죠. 그거하죠. 그런 보여주기식도 상당히 중요한데 내가 주어진 일, 또 가끔 가다 보면 좀 나는 전산관리자니까 저도 전산관리자의 프라이드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전산관리니까 IT 인프라만 완벽하게 한다. 그게 이제 그런 좀 이렇게 것도 사회 초 시작할 때는 많이 배우고 내가 이거를 막 이렇게 파고들어야 되는 어떤 스페셜리스트 다운 그런 걸 좀 초점에 맞춘다면 사실은 이제 조금씩 올라가면서 관리자급으로 혹시 가려면 이제 대리 말쯤부터는 그런 문서화 능력을 좀 키우는 게 좀 좋다. 기업 같은 경우 보면 그 문서 능력이 되는 사람은 관리자급으로 올리고 그 능력이 안 되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냥 계속 엔지니어로 남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관리자는 숙명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네. 시키지 무조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나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우리 회사에 뭐 조그만 중소기업인데 한 50명, 30명인데 뭐 그런 OJT가 뭐 필요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전산관리자 스스로도 자기가 조직에 묻혀서 그런 생각 못 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그것도 해보면 돼요.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제 생각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많아요. 기회가 있는데 본인이 시도하지 못해서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IT, OJT를 입사 초에 아니면 그 몇 명, 한 달치 정도의 인원을 모아서 교육을 딱 하면 우리는 그룹별 이런 거 하고 그룹별 이렇게 쓴다. 뭐 보안 솔루션은 이렇게 쓴다. 뭐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그거 딱 초기에 인식을 딱 잡아주면 직원들이 나에 대한 그 모습을 다르게 봐요. 그게 입사자 교육. 내가 IT, OJT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회사 들어가서 이 회사에 신입사원 입사자 교육이 없으면 내가 건의해서 무조건 해.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거는 진짜 뼈저리게 느낀 건데 주임 때나 존댓말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내가 직급이 주임인데 부장님이 입사를 했어. 근데 부장님은 갓 입사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렵잖아. 근데 나는 주임이라도 이 회사를 그래도 2년 다녔어. 근데 입사자 교육을 할 때는 사실상 시간이 지나면 이분이 당연히 나보다 훨씬 위겠지만 입사자 교육을 하는 순간은 이분이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동등한 관계지. 그러니까 맞아요. 평소에 이제 내가 불만이 있던 것들을 그러니까 구루베어를 쓸 때 그러니까 스팸 메일 이상한 영어 메일 넣으면 절대 읽지 마시오. 그냥 그거를 포워딩 저한테 포워딩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라고 하면 일단 스팸 사고는 일단 적어줘. 랜섬웨어는 적어줘. 근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또 새겨서 또 열심히 적어도 입사 자격이. 근데 그거를 그분 입사하고 나서 1년 지나고 나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안 먹히겠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머릿속에 이미 그 조직 생활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머리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교육을 아무리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들어왔을 때 머리가 이제 비워져 있을 때 회사 내용을 모를 때 딱 교육을 딱 한 번 하면 그 다음은 내가 편한 거거든. 한 번 부를 10번 부를 거 한 두세 번 더 줄일 수 있거든요. 매뉴얼 게시판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중요해. 그리고 각 부서에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똘똘한 사람 한 명씩 네. 딱 찍고 특히 뭐 미안하지만 나보다 직급 높으신 분은 교육시킬 수는 없지만 그렇죠. 조금 이제 동기라든가 이런 거 좀 해놓으면 자체 내에서 다 소화를 하잖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음. 그리고 이제 뭐가 이제 뇌물도 가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치. 네, 뭐 커피 한 잔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나를 그럼, 위해서 대신 고생하시는 그럼, 거니까. 그럼. 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교육을 하려면 그 IT OJT에 대한 교육 계획을 또 세우고 네. 계획을 또 보고해서 그또 승인 받아서 또 교육을 하고 나면 결과 보고를 또 한번 해주면 그 첫 단추만 잘하면 사실은 연봉 협상 나중에 갔을 때 뭐 올해 뭐 사고가 있었나? 뭐 스팸 사고, 뭐 보안 사고가 있었나? 랜섬웨어 사고가 있었나? 이럴 때 없다. 그럼 사실 교육이 잘 된 거죠. 네. 그런 결과 지표를 또 만들어 드리면 결국은 연봉 협상에서 이롭다. 할 얘기가 있다. 분명히. 교육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주임 때부터 교육을 이제 해봤는데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버벅대고 그리고 주어진 것만 하려고 했어. 근데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농담을 하고 있더라고. 자연스럽게. 맞아. 네. 친해질 수 있는 노하우가 또 쌓이고. 네. 진짜 친해질 수 있는 진짜 왜냐면 그 사람도 막 회사 익숙하지도 않는데 뭐 전산이 아니더라도 뭐 딴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하면서 그때 많이 친해져 버리면 나중에 이제 말한 대로 그 IT 프로젝트 할 때도 좀 편해져. 또 부장님이 왔는데 부장님이 물어보고 싶어 하는 거 뻔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예를 들면 휴가 안 가면 그거 그 연차 수당 주나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이사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보기 좀 꺼려하는데 오해하는 경우가 내가 먼저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연차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냥 저는 인사과가 아니니까 편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IT 교육을 하면 진짜 많이 친해져 갖고 나는 그런 걸 좀 득을 많이 봤어. 맞아요. 그리고 또 뭐 이거는 뭐 연봉 협상과 뭐 좀 다를 수 있는 맥락인데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면접 같은 거 가면 그 보통 회사 보면은 컨퍼런스, 세미나, 뭐 어떤 교육의 기회 뭐 이런 걸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회사가 있고 네. 또 그렇지 못한 회사들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중요해요. 네, 내가 이렇게 성장해야 내가 성장한 기술 바탕으로 또 회사에 접목을 시켜서 또 일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회사에만 있다 보면 옹물한 개구리가 될 수 있잖아요. 신기술 같은 게 산업이 금방 발전해가지고 이건 나중에 다룰 주제인데요. 그 가장 많이 또 저한테 질문하는 것들 그리고 가장 많이 또 상담하시는 것 중에 미래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 아니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자격증을 따야지 우리가 뭐 그렇죠. 버티나 이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갖고 이렇게 못 돌아다니지만 그 국제 뭐 컨퍼런스 뭐라고 하죠? 여기 코엑스에서 하는 기술 신기술 세미나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사실 내가 중소기업을 다녀서 그 기술을 도입을 못하는 걸 알고 있고 당연히 내가 가봤자 살 수 없는 것도 알지만 눈으로 한번 봐두고 머릿속에 그렇죠. 익히는 게 정말 나중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중소기업에 있지만 나중에는 어디에 그럼 모르지 당연히 더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어, 노력하는 거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 기회가 있을 때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뭐 조금 뭐
뭐 우리 뭐 불만사항만 말한 것 같아가지고 뭐 결론을 내리면 어필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결국은 뭐 헬프데스크 일을 해도 뭘 해도 그리고 그 어필을 하는 데는 보고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보고를 할 때는 이왕이면 이쁘게 양식을 이쁘게 만들어서 그렇게 보고를 하고 매뉴얼을 갖춰서. 네, 그리고 우리의 그 본업인 IT 인프라 일을 했을 때는 사실 표가 나지 않으니까 표가 나게끔 저처럼 뭐 서버 점검을 일부러 주기적으로 새벽에 한다든가 그걸 응용해서 다른 장비도 스팸 장비도 한 번 도입하면 사실 고장 안 나잖아요. 그렇지만 유지 보수비를 내니까 일부러 엔지니어를 불러요. 회사 그렇죠. 돈 안 들잖아요. 불러가지고 이게 좀 빠글빠글하게 해갖고 뭔가를 좀 하는 것처럼 또 이런 액션 같은 게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이제 인사팀장님하고 했을 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최 팀장님이 잘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해놨으면 아예 이게 출력해서 가지고 가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렇고 그 대부분 이제 매뉴얼을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저희도 매뉴얼은 잘 돼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렇지만 그 자기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고 특별한 지식인 것처럼 매뉴얼을 안 만들어 놓고 나를 통해서만 뭐든지 하게끔 그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좀씩 변해가야 됩니다. 상생해야 되잖아. 공감 맞아. 어쨌든 뭐 그런 매뉴얼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항상 그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중소기업 보면은 KPI 해주는 인사팀 뭐 없다. 뭐 없는 데 많잖아요. KPI 하는 데 없잖아요. 그 없으면 내가 연말 연초에 그거를 그냥 KPI 어디 그냥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거기 내가 올해 할 거 적어 보고 거기에 또 예산이 또 얼마 들어가는지 한번 또 찾아보고 그러니까 한 장표 한두 장 만들어서 뭐 이렇게 대표님 찾아가서 아니면 팀장님께 올해 이런 걸 좀 해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딱 들이대면 좋아하시거든 또. 실패를 해도 실패를 해도 좋아하지. 맞아. 뭔가 맞아. 그렇게라도 하면 사실 좀 문서쟁이야. 저희도 그래서 연말마다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으로도 받았어요, 한번 컨설팅을. 근데 내부적으로 보안 감사를 하고 내부적으로 그 서비스 운영 쪽에 자체적으로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잘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점수를 자체적으로 매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하기 나름이라는 거 진짜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연봉 협상 뭐 본인이 스스로 해야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거에 관련된 거 있으면 뭐 자유롭게 뭐 자유 게시판이든 아니면 이거 끝나고 남겨드릴 UR에 질문이 됐든 뭐 남겨주세요. 그러면 성실하게 시간 날 때마다 정리해서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웨비나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이제 그 30분 뽑아서 그 기프티콘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설문 응답해 주신 분들도 추첨해서 피자 세트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많이 참여를 해주셔갖고 저희가 이번 웨비나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짤막하게 했는데 정말 공유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앞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보안 쪽도 조금 더. 보안 쪽도 같이 보안 쪽 들어오면 당연히 보안 쪽은 뭐 제가 나중에 공지할 건데 저 8월에 또 제가 보안에서 한국 그 진흥원 기술진흥원 쪽에서 또 강의를 세미나를 해요. 웨비나를 하는데 보안 쪽도 자신 있지만 보안 쪽은 우리 팀장님 훨씬 잘하잖아요. 저는 그냥 혼자 살아왔습니다. 이게 하시다 보면 혼자서 못하는 일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철인이 아니라서 저 못하는 거 되게 많은데 뭐 어디 특별한 네트워크를 잘 모르면 좀 친한 다른 관리자분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물어보고 보안이나 문서 좀 만들기 힘든 거 있으면
우리 최 팀장님한테 많이 좀 쪼르고 아, 예. 그리고 또 이 친구한테 또 다른 게 쪼르는 게 있습니다만 하여튼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 네. 저희 관리자끼리 좀 잘 도와가면서 잘 사시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같이 하시고 끝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